선생님은 음악가이십니까? 아니면 역사가이십니까? 지금은 대구 음악사를 연구하니까 음악사학과 또 음악 이론가. 원래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는 클라리넷 연주가였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 연주하셔가지고 아주 큰 상을 받아서 장학생으로 뭐 학교는 그냥 아무 데나 간다 그러더라고요. 대학교를. 전국 음악 경연대회에 나갔습니다. 잘하는 사람 많이 나왔죠. 나왔는데 거기서 전체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상은 없었고 문교부 장관상이 제일 큰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 선생님이 우리 지역의 대학교에 가면은 4년제 전면 장학생하고 영남대학교죠. 예, 영남대하고 그 당시에는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다니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줄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학부의 욕망이 있으셔가지고 서울로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예, 예. 그때는 악기로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대학원 이론을 갔는데 왜 그 악기를 포기하셨습니까? 계속 하시지. 본인이 능력이 네.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이 있고 더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었겠죠. 한국의 음악사 관련 책이 우리나라에 한 대여섯 권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모두 다가 서울 음악사예요. 그러고 대구 이야기는 없을까? 대구가 큰 도시인데 대구의 음악사가 전혀 연구된 사람이 없고 자료도 아카이빙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88년부터 했거든요. 아, 내가 할 일은 한국음악사, 곧 서울음악사가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 대구 음악사. 대구 음악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착을 했죠. 은책방, 음반, 가게 안 가본 데 없죠. 그래서 발품으로 다. 발품을 손과 발로 떼어서 일구낸 결과죠. 매일신문이 해방 직후부터 우리 대구의 대표 영남일보하고 그걸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 13년간에 걸쳐서 음악 색인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대구 음악사와 관련되는 연구 논문을 할까 단행본이 요 며칠 있으면 31권째 나오게 되죠. 아, 그게 완전 매진하신 거예요? 논문도 쓰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잤죠. 12년 전에 학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국음악 문헌학회라고. 그 책도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책은 11집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대구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음악사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이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거기 이 집에서. 여기서 만들어지죠. 음악사는 역사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음악만 알아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에 조상이 있죠. 챈발로라든지 하프시 코드. 그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세게 치나 여러 개 치나 서로 작아요. 피아노는 원래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예요. 피아노는 강하게. 여러 개. 포르테는 포르테, 세게잖아요. 강하게잖아요. 네. 세게 강하게 여러 개 칠 수 있으니까 클라이막스라는 게 결정이 되죠. 음악에. 그 당시에 피아노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아노 재료 뭔데요? 철사. 그 당시 철사가 나왔기 때문에 철사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든다든지 뭐 구조물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악에서는 피아노가 나온 거죠. 우리가 철사 이야기하면은 피아노 이야기 하잖아요. 피아노 이야기만 바 핸들 이야기하고 그 근대 음악의 출발점이 피아노로 됐다. 요거 딱 외워뒀다 딴 데 가서 아는 척 해야 되겠죠? 됩니다. 아, 예.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 지역도 음악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왕성 활동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혹시 저희들 잘 알고 있는 그 귀신통. 피아노가 이제 대구라는 곳을 딱 들어오면서 이제 서양 음악은 대구가 중심이지가 시작되는 겁니까? 출발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일세대 우리 서양 음악가라면 대구에 누가 있습니까? 1세대
제가 지금까지 연구원 중에 한 10분 정도 됩니다. 10분요? 네. 동무생각. 박태준. 박태준. 예, 그 다음부터 말씀하십시오. 근데 지금까지는 박태준하고 현재명 선생님이에요. 알죠. 박태준과 현재명은 네, 현재명. 3년 차예요. 안동 출신에 권태호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 혹시 예. 나리 개나리. 맞아요. 예. 그거 동료 작곡하신 분이. 근데 1900년생 중에 여자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 여성분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사상이 그런 거예요. 추애경인데 이름이. 우리 여성은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오모장, 인형이 아니다. 우리 남자들 같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그 당시에 벌써 주창했는 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맞죠? 가곡, 클래식 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좀 쉽게 이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클래식을 쉽게 이해하려면 자꾸 듣는 수밖에 없고. 들으면 잠이 와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연구한 음악사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클래식이 더 깊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클레멘타인.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하는 그게 클레멘타인인데 클레멘타인. 1849년에 미국 역사를 알아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금광열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금을 캐러 캘리포니아를 간 거예요. 당부를 했죠. 야들아 이거 텐트 주위에만 있어야 되지. 아버지 일하는데 오면은 위험하니까. 그랬는데 딸이 아버지 일하는데 궁금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돌에 큰 딸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가스밤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러면은 그 딸 이름이? 클레멘타인입니다. 신나게 부르면 안 되는 거네요. 슬픈 노래죠. 저 음악사를 집에서 이 시청자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하기 힘드니까 선생님 책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요즘 최고 관심 있는 음악 문헌사는 뭡니까? 최근에 제가 서울에 계시는 홍정수 교수님에게 귀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고향을 이별하고 이 노래의 창작이 잠깐만요. 이거 최초입니까? 대구에 제1세대 최초의 음악가를 할 수 있는 박태원 선생님하고 관련되는. 박태원 선생님이 그 소설가 구보 그분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되어가지고 저 혼자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거 제가 가져가면은 큰일 나죠. 농담. 논문 한 편은 날아가는 겁니다. 보여드릴 수는 있죠. 우리나라에서 창작한 최초의 노래에 분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인데 천재네요. 다방면에 잘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어머, 이건 찍어야 해를 외치며 한 컷 또 한 컷. 사진 촬영에 푹 빠진 이들의 정체는 사회적 기업을 날리러 나선 SNS의 달인들인데요. 착한 사회적 기업과 SNS 체험단의 특급 콜라보. 찍고 올리고 공유하는 특별한 하루 속으로 토니가 갑니다. 울산의 착한 사회적 기업을 동네방네 소문내기 위해 SNS 체험단이 떴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작된 일정에 저도 합류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건 소셜 캠퍼스 온 울산.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되셨는지요?
이 SNS 체험단은 국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정부 예산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소셜 캠퍼스 온 울산이라는 것도 알리면서 울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도 알리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대표님을 직접 만나고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 체험단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널리 알려야 할 오늘의 첫 번째 대상 바로 여기입니다. 버려지는 장난감을 수리해서 기부하는 기업인데요. 장난감들을 순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린이집, 가정, 장난감 도서관 같은 이런 장난감을 주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한 사람 수로 치면 한 300만 가구 정도 돼요. 거기들의 장난감들이 매년 3조 이상씩 50만 톤에서 250만 톤까지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좀 막아보고, 그리고 버려지는 것들이 말짱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스마트한 기업답게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회사의 역사와 역할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장난 장난감은 고쳐서 다시 쓰고 안 쓰는 장난감은 기부하고, 그렇게 장난감의 재탄생과 순환을 돕는 사이 6년이 훌쩍 흘렀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장난감이 너무 아까워서 수리를 하기 시작한 게 이 회사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지금은 장난감을 통해 누군가에겐 추억을 선물하고 누군가에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으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자나깨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답게 둥지도 폐공장에다 틀었는데요. 건물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활용을 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로만 구성됐다는 사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제가 앉은 이 의자인데요. 장난감을 파쇄해서 만든 재활용 의자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환경을 위해 점점 진화하는 사회적 기업.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에 거의 유일하고 최대 규모로 장난감을 순환하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들은 10,000명 이상 연간 전달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국에 한 500평, 1000평 이상 되는 장난감 순환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1번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버려지는 장난감을 업사이클링화 시켜서 좀 세계적인 그런 업사이클링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장난감을 재활용해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장난감 순환 공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장난감을 기부할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고 또 재활용 과정을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업에 가장 관심을 보인 건 아이들이 버린 장난감 때문에 고민 꽤나 해본 주부들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공간인데 이제 집에 이제 애들이 크면은 장난감 어디 버릴 데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처치곤란이긴 하지만 이런 데 가지고 와가지고 기부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좋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망가져서 못 쓰는 장난감 조각으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드는 정크 아트에 도전해 봤는데요. 제 손끝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세상 단 하나뿐인 장난감 메이드 바이 도니, 그 탄생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지금 악어를 지금 최대한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저 이거 약간 우리끼리 한 게 황태 비슷한데. 근데 아니 이거는 진짜 만들어가지고 어디 이게 박물관에 기증할 정도로 지금 수작이 나오고 있어요. 사시겠어요? 얼마에 사시겠어요? 산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걸로 하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네요. 네, 만드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오시기 너무 잘하신 것 같네요. 네, 잡념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버려진 장난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멋진 소재가 되고 있네요. 네,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담아 놓으려고요. 이제는? 쓰레기가 되지 않게. 버려지던 쓰레기가 세상 하나뿐인 장난감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또 SNS도 또 활동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저도 SNS 체험단 찍은 사진은 바로 SNS에 올렸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착한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SNS로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딱 맞춰 도착한 곳이라서 평범한 식당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사회적 기업이란 사실. 뭔가 뭐 카페나 식당처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첫인상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라운드 울산이라 이름대로 울산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연주자들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공예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평소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곳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에겐 무대를, 취약계층에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2층과 3층에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이 있다면 1층엔 이렇게 식당과 커피숍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밥 먹고 차 마시듯이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와 함께라면 아트와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생소했다가 다 같이 생소하게 있다가 같이 정보를 들으니까 뭔가 또 기억에도 남고 마치 공감대도 형성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SNS 체험단의 마지막 일정은 나무 공방입니다. 그윽한 나무 향기 속에 오늘의 마지막 체험이 담겨 있는데요. 우와, 이걸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확 달라진 눈빛 느껴지시나요? 본인 손으로 완성한 쟁반은 가져가도 된다는 말에 사람들 반응이 달라졌는데요. 저 이국적이고도 멋진 쟁반을 득템해오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체험단. 좀 여기 공방 들어올 때부터 나무 냄새가 많이 나서 좀 훨씬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직접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의미 깊은 것 같아요. 트레이 하나가. 모두가 이국적인 쟁반에 눈독을 들이는 사이 치열한 토론에 돌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띤 대화에 빠져 쟁반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작품에 열중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또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네, 울산에서 프리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마켓에 이제 뭐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오시고 청년들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창고가 필요한데 덜컥 가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마켓에 와서 자기 상품 소비자를 만나면서 실험도 하고 이런 이제 장을 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그냥 있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렇죠. 이제 방법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선배님으로부터 알겠습니다. 선배님, 망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그걸 알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씨가 빠지게 할게요. 망하지 않는 방법. 네. 저희 생각에는 좀 다양한 채널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사실 저희가 막 교육만 계속했더라면 망했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네. 코로나 오면서 저희 교육이 꽉 잡혔던 게 다 취소가 됐어요. 대신에 저희는 가구를 제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소품을 판매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채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지 말고 조금 다방면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저도 갈고 붙이며 칠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쟁반이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손잡이를 튼튼하게 달아주면 드디어 완성! 우리 가까이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찍고 만들고 즐기며 재발견한 날. SNS 체험단은 이 하루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사회적 기업이 많은지 처음 알게 됐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 필요한 부분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SNS를 하는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SNS 체험단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가치도 널리 알리게 되고 또 저희도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의 멋진 사회적 기업이 행복을 만들어요.
코로나19 시대 여행에 목마른 이들을 위한 출구는 역시 언택트 여행뿐이죠.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보단 한 곳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미술 작품 감상은 물론 시골의 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예술과 이야기가 가득한 옛기마을 언택트 여행 떠나봅니다. 호숫가 풍경이 마치 섬을 연상케 하는 이곳. 좁은 골목마다 온통 벽화들이 가득.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불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서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안동에도 이렇게 예쁜 마을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서보리의 또 다른 이름은 옛기마을. 한때는 회색빛이었던 이곳이 알록달록한 예술의 색을 입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부터인데요. 아니 근데 옛기마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 옛기마을인 거예요? 그건 예술에 끼가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옛기마을로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예술에 끼가 있게 하고 그다음 또 마을 전체가 예술 끼 있는 마을로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이게 뭐 애칭이라 그러나 네, 그래서 옛기마을로. 마을이 진짜 예쁜데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서요? 아니었죠. 안동댐 수몰민들이 이주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마을도 아니고 급하게 만들어진 마을이고, 그다음 여기 처음 이주해가지고 한 50여 년 동안에는 마을 주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고 참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 수자원하고 그 다음에는 안동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을 각부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마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여 가구 남짓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자 예술과 고향 감성을 찾아오는 여행객이 덩달아 늘어났죠. 야, 여기 들어오니까 옹기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막걸리를 발효시키는 발효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찬마를 이제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첫째 술이 부드럽습니다. 두 번째는 뒤끝이 깨끗하고 먹고 난 뒤에 머리가 안 아프다 하는 것이 저희 막걸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라면서요, 여기가요? 네, 생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는 이 효모균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가지고 생막걸리를 하고, 일단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인체에 모든 좋은 점은 살균 탁균은 이미 하면 균을 멸균시켰기 때문에 그 효능이 없고, 생막걸리는 그 효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걸리 특유의 어떤 좋은 그 몸에 이로운 점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동 대표 특산물 참마로 발효시킨 막걸리는 이곳 옛기마을의 자랑거리. 특히 재미난 문구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눈에 띄는 알림말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배달로 인해서 부재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판매를 하니까 대금은 여기 철통에 넣어달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서로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사람 냄새 나지 않으세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인장이 가게를 비워도 누구 하나 그냥 집어가는 법이 없는 무인 점포. 구수하고 톡 쏘는 맛에 반해 취하는 줄 모른다는 참마 막걸리. 여행객이라면 꼭 맛봐야 할 옛기마을 별미입니다. 철공소며 목공방, 화실과 꽃집까지 간판만 바뀌었을 뿐 그때 그 시절을 품고 있는 이색마을. 마침 문이 열려있는 유일무이한 옛기마을 이발관을 찾아갑니다. 이발사는 늘 그렇듯 세월을 깎고 있습니다. 손때 묻은 이발 도구만큼이나 오랜 단골은 역시 마을 주민들인데요. 10년 넘게 다녔죠, 여기? 10년? 네. 야, 그럼 10년이면 그냥 두성만 봐도 그냥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선생님? 예. 오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오늘요? 네. 이거
이게 상고머리. 왜 웃으세요? 아, 난 머리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뭐 어떤 게 상고머리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머리 빠진 사람한테 어떤 스타일이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참 난감하게. 땀나. 여기서 이제 이발소 하신 지는 얼만큼 되셨어요? 한 45년. 45년? 여자도 있어요. 이 한 자리에서요? 야, 그러면은 단골분이 꽤 많으시겠네요? 예, 많죠. 시골에는 요즘은 이용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서 이 근방에 와룡, 녹전, 도산 여기 다 합해서 이용소가 저희들 집 한 집뿐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 이제 요즘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다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용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서부단지에서도 계시는 어른들이 저거 없으면 이발하러 가실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꼭 돈을 번다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어른들 분들에게 이제 편리를 또 도모하고. 이발관 VVIP는 어떤 스타일을 고를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앉기만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같은 단골입니다. 우리 강 사장님이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발소 완동도 나갈 수 있지만 여기만 다녀요. 집에 막나가 여기 가서 하래.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고 가야 이쁘다고 안아주지. 여기서 해고 가면 안아주지 나요. 옛 방식 그대로 이발 뒤엔 면도까지 10년은 젊어지는 이발관만의 특급 서비스. 마음이 오고 가는 건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착같이 자식들을 키워낸 사연이며 고향을 추억하는 이야기까지. 셔터를 올리는 날이면 이발관과 미용실은 언제나 마을 사랑방이 되곤 하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 나이가 있나요? 출출해지는 점심시간, 마을 대표 음식을 맛보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정갈한 밑반찬 9가지에 바삭하게 구운 간고등어만 있으면 맛깔난 점심 한 상이 완성됩니다. 하얀 쌀밥 위에 한 점 올려 먹는 그 맛이야 두말할 필요 없겠죠? 역시 안동하면 간고등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한 번 먹은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이 없다는 이 간고등어. 예술인데요. 마치 집밥처럼 정성 가득한 한 끼. 푸짐한 고향의 정으로 채워진 옛기마을표 간고등어 정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다시 길을 잡은 곳. 마을 안 한옥갤러리엔 마침 미술 전시가 한창입니다. 야,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예전에 70년대 그 면사무소를 갤러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갤러리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가. 네, 여기는 지금 내부에 보시면 천정에 있는 한옥의 뭐 기둥이라든가 이게 고스란히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갤러리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한옥갤러리. 예술마을답게 연중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건 물론이고요. 전시 기회를 얻기 힘든 지역 신인 작가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왕열 작가의 신무롱도원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강렬하잖아요. 우리가 전통 수묵화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안으로 그림을 보면 이게 수묵의 모든 어떤 기법이 양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백이나 선이나 아니면 일필휘지라고 해서 일격에 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적인 운치도 있고 다 들어 있는데 지금 색이 전통 수묵화에 우리가 흑백에 어떤 물어지는 거에서는 좀 다른 색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또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예술의 향기를 뿜어내는 옛기마을, 갤러리뿐만 아닙니다. 한옥 카페는 옛기마을 여행의 필수 코스로 통합니다. 옛 선성형 관청 건물을 옮겨와 카페로 변신시켰다는데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맷돌 커피를 놓칠 수 없습니다. 옛기마을 한옥 카페가 입소문 난 이유기도 하죠. 맷돌로 이렇게 원두를 갈면 다른 일반 커피하고 좀 맛이 좀 다른가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예. 그리고 손님들이 이렇게 체험하시고 싶어 하셔서 체험하시라 그러면은 이래 갈면은 향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손님. 그러니까요. 왠지 여기서 갈아서 먹는 커피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건물이 예전에 관아로 사용했던 곳이라면서요. 예. 이 건물이 저 스몰랜드 안동댐에 이제 이안면사무소 건물이었어요. 그거를 목재를 다 뜯어와서 수몰이 되면서 뜯어와서 여기 와서 다시 이건한 거예요. SNS 사진 명소로 인기가 좋다는 한옥 카페. 고소한 맷돌 커피 한 모금으로 가을의 여유를 만끽해보는 것도 참 좋겠죠? 사실 옛기마을엔 여러 가지 정취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고향의 정, 그리고 전통이죠. 와, 이게 보니까 호수벼도 굉장히 멋지고요.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멋스러워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지금 현재의 자리는 아니고요. 저 수몰되기 전에 대한제국 전에는 선성현의 객사가 있고 또 동원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전에 그 옛날 관청을 재현해 놓은, 복원은 아니고 재현해 놓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행객은 선성형 문화단지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아주 예술이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지만 곧 다시 북적일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옛기마을의 가장 이색적인 명소는 단연 선성 수산길입니다. 안동 선비 순례길 중 한 코스로 가뿐하게 물 위를 산책할 수 있는데요. 옛기마을 언택트 여행은 선성 수산길에서 마무리해 보렵니다. 요즘에는 언택트 여행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옛기마을에 와서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벽화도 구경하고 정말 알찬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술이 있는 옛기마을로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끼가 있는 서부리 옛기마을. 이곳엔 고향의 맛도 예술, 이발사의 솜씨도 예술, 그림 같은 풍경까지도 예술입니다. 낭만과 감성이 가득한 가을 언택트 여행. 경북 안동 옛기마을은 어떠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세계의 이야기를 쌓아온 도시 광주. 지금까지 몰랐던 광주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광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광주 남구를 찾았습니다. 광주의 가을바람 참 좋다. 아니 글쎄 광주 박사인 저에게 광주의 숨은 매력을 찾으라는 미션이 전달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뭐부터 원하세요? 맛집? 볼거리? 즐길거리? 뭐야? 오늘은 유네스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광주의 유네스코라고 하면 무등산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그거 말고 뭐 또 있나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찾아요? 힌트 좀 줘요. 이 근처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 근처요?
유네스코 여기 있나 봐요. United Nations Educational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이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와우! 바로 들어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라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대체 뭐예요? 우선 창의 도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네스코는 새롭고 진취적인 지속 발전을 가능한 도시들에게 창의 도시라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광주는 빛의 도시죠. 그리고 예술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민 간에,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와 시민 간에,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와 산업 간의 연결고리가 미디어 아트라는 요소에서 굉장히 뛰어났다. 그리고 이런 인권의 우리 휴머니티까지도 빛과 함께 예술적으로 승화가 됐다. 이런 점이 2014년도 12월에 네 번째 미디어 아트 도시로서 우리가 광주 지정이 되게 됐고요. 2011년부터 광주는 미디어 아트와 함께였는데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부터 다양한 미디어 아트 전시까지 미디어 아트 도시로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제가 온 이곳은 미디어 아트 광주 플랫폼 중 하나인 미디어 아카이브 공간인데요. 광주 미디어 아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멋진 작품들 또 만나보고 싶은데요. 어디 없을까요? 네, 있죠. 마치 미디어 아트의 특화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미디어 338이라는 공간입니다. 현재 AI 작품 인공공감이라는 전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인공공감으로 미디어 작품을 보여드릴지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요 근처에요? 오, 잘 됐네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은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 내내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미디어 338 공간인데요. 현재 미디어 아티스트 노진아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AI를 접목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전시일까요?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기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물체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서 관객과 대화하고 서로 감정이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들고 싶어서 기획한 것입니다. 가희야, 안녕? 거꾸로 힘들지 않니? 그래, 알아주니 고마워. 종일 말을 하니 사실 턱이 좀 비그덕대는 것 같고 그래. 와, 이거 즐기는 사람 입장으로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선하고 야 진짜 잊혀지지 않을 작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가희야 힘내 화이팅! 화이팅. 당신도 힘내세요. 당신도 화이팅. 내 모두 화이팅. 또 다른 공간 홀로그램 극장에서는 미디어 파사드를 볼 수 있고요. 미디어 아트를 몸으로 즐길 수 있는 미디어 놀이터 공간도 광주 플랫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어요. 네, 그러셨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어디 가세요? 저희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됩니다. 미디어 아트 정책 포럼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실래요? 같이 가실까요? 같이 가세요? 가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은 지난 수요일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 네. 이거죠 이거. 네. 이거 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의도시 간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도시의 창의성을 만들 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포럼 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의견 수렴이 이후에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나 아니면 미디어 아트 발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매년 새로운 주제로 열리는 정책 포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비대면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유네스코 관계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올해 정책 포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포럼에서는 저희가 좀 새로운 미디어 아트나 이런 도시의 지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요즘 약간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서 저희가 먼저 광주에서 이 창의도시가 AI 접목하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를 먼저 펼칠지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대신 사회를 봐줄 수 있을까요? 공간이 당신이 떨리다니 저는 더 떨릴 것만 같은데요. 영화에서도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셨을 때 배경이랄지 아니면 포토샵으로 느껴지는 모든 부분도 AI에 근거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영화 속의 기술로 접목이 된 융합 기술이죠. 어쩌면 우리 실생활에 AI는 계속 이용되어 왔고 앞으로 더 발전되어 갈 겁니다. 1부는 미디어 아트와 AI를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을 미디어 아트에 도입했던 사례를 보면서 미디어 아트에 왜 AI를 더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AI와 접목한 미디어 아트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까요? 인공지능이 미디어 아트 분야에 또 창작 분야에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초보 단계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서 융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2부는 광주 미디어 아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AI를 접목한 미디어 아트를 광주의 예술과 관광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서 광주가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미디어 아트 미학, 광주만의 어떤 미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두 가지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4차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작업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멀티미디어 기반, 인터랙티브 아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학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미디어 아트를 발전시키는 자리인 만큼 전국의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관심을 갖고 참석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가 본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전시를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은 건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작가로서는 그 플랫폼에서 꼭 전시를 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게다가 이번처럼 창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 도시의 창작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런 정책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정책적으로 창작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상상들을 또 새롭게 다시 창의적인 발상들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이게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글로컬한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도 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제가 배우는 미디어 아트를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가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포럼에서 이야기한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디어 아트 그리고 현대 미술 이런 것들이 아마 예술 관광의 컨텐츠로서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2012년부터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아마 축제로서 거듭나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박사인 저도 몰랐던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에 대해 배울 수 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서 지금도 중심에 있지만 미래는 더욱더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광주의 미디어 아트의 세계 여러분들 흠뻑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 기대돼. 유네스코가 인정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광주.
광주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서 광주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